안녕하세요. 일상다반사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오며 나름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나락까지 가게 된 실제 사연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25년을 근무하며 성실하게 경력을 쌓아온 지점장 김현철. 그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모범 은행원이자 충실한 가장, 다정다감한 아빠입니다. 그의 절친인 최성구. 그는 공기업에서 부사장 승진 1순위로 평가받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이죠. 마지막으로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될 강철호. 김현철의 후배로 능력은 있지만 가벼운 행동과 잦은 실수로 평가가 갈리는 인물입니다. 세 사람은 오래된 인연으로 자주 모여왔지만 오늘의 술자리는 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하기 싫은 추억으로 남게 될 자리였고, 이날의 작은 선택 하나가 결국 이들의 경력과 가정, 삶 전체를 뒤흔들게 된다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김현철은 하루 업무를 마치고 천천히 넥타이를 풀며 주점으로 향합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얼굴에는 약간의 피로가 남아 있었어요. 주점 안은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으로 분위기가 차분하게 흘렀습니다. 이미 도착해 있던 강철호는 크게 손을 흔들며 그를 반겼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공기업 부사장 승진 1순위로 평가받는 최성구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가벼운 근황 이야기로 시작해 금방 편안한 분위기에 들어섰습니다. 잔이 몇 번 오가자 강철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는 술김에 과거 바람핀 사건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며 스스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어요. 김현철은 민망함을 느끼며 웃어넘겼지만 최성구는 다소 불편한 듯 컵을 돌려쥐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수록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가벼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형님들 괜찮은 여자분들이 있는데 소개라도 받아보실래요? 강철호는 장난인지 진심인지 모를 말투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성구는 농담이라고 생각하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김현철은 뭔데? 라고 짧게 반응하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강철호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고 두 여성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여성들은 각각 다른 분위기를 풍기며 시선을 끌었어요. 한 명은 단정하고 조용해 보였고 다른 한 명은 밝고 활발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강철호는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며 장난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성구는 깊은 의미 없이 사진을 살짝 보더니 한 여성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는 특별한 관심이 있기보다는 농담에 가깝게 반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김현철은 이미 업무 전화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라 단체방 메시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술자리는 그렇게 소란스러움 없이 마무리되었고 세 사람은 각자의 길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서야 김현철은 단체방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송미희를 본 순간 그는 묘한 책임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강철호에게 연락해 자신이 그 여성과 만나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의도 없이 선택한 그 말이 앞으로 펼쳐질 경랑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늦은 오후 김현철은 약속 장소인 조용한 카페 앞에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첫 만남이라는 생각에 긴장했지만 은근한 기대감도 느끼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송미희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담백한 옷차림이었지만 자연스럽게 시선을 끄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편안해졌고 둘 사이의 공기가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카페에서 헤어진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두 번째 만남이 잡혔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거리감이 한층 줄었고 서로를 조금 더 깊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어느 날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에 솔직해져 육체적인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김현철은 순간적인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그날 이후 미희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마음이 갈 줄은 몰랐어요. 김현철은 조용한 톤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냥 편했어요. 미희는 시선을 피하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책임도 함께 생각해야겠죠. 그는 상황을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담아 말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난 뒤 미희는 남편의 실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조금씩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철은 이미 정서적으로 그에게 끌려 있었고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50만 원을 건네며 당장 급한 상황을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만날 때마다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제공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반복되었습니다. 미희는 거절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 항상 도움을 받아갔습니다. 김현철은 자신이 책임감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불편함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연락 빈도는 증가했고 도움 요청의 간격도 더 짧아졌습니다. 그의 일상 속에 미희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서히 커졌고 업무 중에도 그녀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그는 아직까지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관계가 자신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모른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최성구는 주중 업무를 마친 뒤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김진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그녀가 예의 바르고 차분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크게 특별할 것 없었지만 서로의 일상과 주변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누며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공기업 임원으로서 바쁘게 살아온 그는 오랜만에 사람과 여유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경험이 낯설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진희는 해외 주재원으로 일하는 남편이 장기간 집을 비우고 있다며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에 최성구는 민망해하면서도 동정심을 느꼈어요. 최성구는 첫 만남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공기업 임원으로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고 가족에게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첫 만남의 여운이 남았음에도 그는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가정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앞서며 일정 기간 연락을 피했습니다. 진희에게서 몇 번 메시지가 왔지만 그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진희는 억지스러운 접근을 하지 않았고 조용히 예의를 지키는 방식으로 가끔 안부만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그녀의 과하지 않게 조용한 태도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업무로 인근에 들른 그는 문득 그녀가 떠올라 오랜만에 먼저 안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희는 짧고 단정한 문장으로 답을 보냈고 그 문장은 예상 외의 담백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그 작은 문장을 계기로 두 사람의 대화는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잘 지내셨죠? 최성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바쁘신 것 같아
부담 드리기 싫었어요. 진이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편했어요. 그래서 다시 뵙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숨기기 어려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기 시작한 두 사람은 이전보다 조심스러웠지만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진이는 언제나 차분한 목소리와 절제된 행동으로 일관했고 그 침착한 태도는 최성구에게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처음 갖고 있던 경계심이 천천히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몇 번의 만남 뒤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이 그 틈을 넓혔습니다. 그날 이후 최성구는 그녀에게 책임감과 애정이 뒤섞인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관계가 이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진이는 은근한 방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해외에 있어 혼자 처리해야 하는 일상의 부담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엔 카드 연체 문제를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와 가까워진 상태였기에 이를 단순한 부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이는 큰 금액을 요구하지 않았고 조용히 조금만 도와달라는 식의 접근을 했습니다. 최성구는 결국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며 70만 원을 건넸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일상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천천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성구가 김진희에게 첫 도움을 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현철의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송미인은 관계가 깊어진 이후 더욱 자주 연락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정하고 조심스러웠던 메시지가 시간이 갈수록 길고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김현철의 스케줄을 세세하게 묻고 답장이 조금만 늦어져도 불안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김현철은 업무와 가정 사이에서 균형이 흔들리는 걸 느꼈지만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하루에도 수십 번 울렸고 메시지는 대부분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나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들이었어요. 어느 날 이후 미희의 말투는 미묘하게 변하며 감정이 아니라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관계가 깊어진 만큼 자신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압박을 은근하게 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현철은 그녀가 불안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축소해서 바라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었어요. 요즘 연락이 뜸하신 것 같아요. 미희는 늦은 밤 그에게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쁘다 보니 일정이 좀 있어서요. 김현철은 짧게 답장을 남겼습니다. 저를 잊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녀의 문장은 이전보다 노골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김현철은 미희가 자신의 집 주변을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아내 이미숙에게 집 앞에서 어떤 여성이 서성였다는 말을 전한 것이었어요. 그제야 그는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불안해진 그는 만남을 줄이려 했지만 미희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김현철의 아들 김기태의 직장 위치까지 정확히 언급하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현철은 충격을 받았고 상황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미희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식의 말을 남기며 그동안의 대화를 토대로 증거를 만들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김현철은 그제야 이 관계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연결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최성구에게 상황을 털어놓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경험이
묘하게 닮아 있다는 점을 발견하며 불길한 예감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철과 최성구는 각자의 문제를 나누면서 두 사건 사이에 이상한 공통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성 모두 관계가 깊어진 뒤 생활고를 언급했고 금전을 요구한 점이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김현철은 머릿속이 복잡해지자 송미희의 실제 생활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동네를 직접 찾았습니다. 동네 슈퍼와 인근 가게들을 돌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고 상인들은 그녀가 최근에도 낯선 남성과 자주 다녔다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예상 밖의 말이 반복되자 김현철은 그제야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한편 최성구는 진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흥신소를 통해 가능 범위 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그녀가 과거 다수의 민사사건에 관여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기, 같은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접근당했다는 결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연결의 중심에 강철호가 있다는 사실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철호한테 뭔가 있는 것 같아. 최성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말이 너무 잘 맞아. 김현철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개 자체가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그의 말에는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현철은 다시 한번 강철호의 SNS를 살펴보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송미희와 강철호의 계정이 서로 마팔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성구 또한 김진희가 강철호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두 남자는 처음 만남의 상황을 되짚어 보았고 소개 과정의 자연스러움 또한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의 모든 흐름이 호감, 접근, 관계, 금전 요구가 일정한 패턴으로 이어져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김현철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개인적인 실수나 감정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미희가 최근 남긴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정리해 증거처럼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성구 역시 진희가 남긴 카드 연체 관련 대화와 방문 기록을 별도로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일의 배후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금전 목적의 구조적 접근이라는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합쳐보자 하나의 퍼즐이 완성되기 시작했고 두 남자는 이제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 강철호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이어가던 김현철과 최성구는 결국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강철호에게 느긋한 톤으로 골프 약속을 잡자고 연락했습니다. 강철호는 의심 없이 약속을 수락했고 세 사람은 주말 아침 골프장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식당 내부는 조용했고 주변에는 아침 식사를 즐기는 몇몇 손님들만 있었어요. 김현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시작했지만 마음속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리 분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그는 차분히 들고 온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최성구도 자신이 확보한 자료를 꺼내며 두 여성이 각각 과거 금전 사건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강철호는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점점 굳은 표정으로 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철호야,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진 않지? 김현철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소개한 두 사람 둘 다 같은 패턴이야. 최성구의 말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자, 이 기록들 좀 봐. 김현철은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돌려가며 보여주었습니다. 증거가 하나둘 더해질수록
강철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결국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두 손을 모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투자 실패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고 생활비까지 빠듯해진 상황에서 송미희와 김진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여성은 이미 여러 남성들과 친분을 통해 금전적 도움을 받아온 사람들이었고 자신 역시 그 흐름에 휘말렸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철호는 여성들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지만 소개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말은 두 남자에게는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소개가 아닌 사실상 계획된 연결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김현철은 그 자리에서 소리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깊은 배신감이 드러났습니다. 최성구는 침착하게 질문을 이어가며 두 여성의 다른 움직임까지 확인했습니다. 대화를 마친 세 사람은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김현철과 최성구는 즉시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기로 했고 각각 확보한 메시지, 통화 기록, 방문 내역 등을 증거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결과 두 여성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금전 갈취의 요소가 강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후 두 남자는 법적 절차로 이 문제를 끌어올리기로 결심했고 동시에 경찰과의 상담도 준비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더 이상 감정과 호기심이 만들어낸 흔들림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관계로 규정된 문제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김현철이 송미희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의 일상은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그는 지점 직원에게 어제 지점 앞에 어떤 여성이 밤늦게까지 서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미희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 한쪽이 싸늘해졌습니다. 실제로 지점 CCTV를 확인해 보니 화면 속에는 송미희가 건물 앞에서 서성이며 전화기를 반복적으로 들여다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본부 감사팀은 즉시 김현철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모든 내용을 보고했지만 감사팀의 표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집에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내 이미숙이 남편의 휴대폰에서 삭제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미숙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이유를 물었고 김현철은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정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어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현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그 말은 어떤 꾸짖음보다 깊게 박혔습니다. 이미숙은 바로 집을 나가진 않았지만 부부 사이의 대화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말이 오가지 않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냉랭함이 이어졌습니다. 아들 기태 역시 아버지의 행동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가족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집에서 지지를 잃은 김현철은 회사에서도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본부 감사팀은 송미희가 남긴 메시지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그는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문장들을 그대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송미희는 연락을 끊는 일 없이 오히려 김현철의 일상을 추적하는 듯한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간헐적으로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문장이 섞여 있었고 그는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최성구도 공기업 감사팀의 주의 조치를 받으며
사생활 노출을 막기 위해 개인 정보를 변경했습니다. 김진희 역시 연락을 끊었지만 그녀가 다른 남성에게 비슷한 접근을 했다는 제보가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여성의 이전 사건 기록을 조회했고 비슷한 방식으로 금전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다는 초기 판단을 내렸습니다. 강철호는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해임에 준하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현철과 최성구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며 다음 단계로 형사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와 가정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은 이제 사건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으며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것을요. 김현철은 사건 이후 2달 동안 버티고 있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본부 인사위원회는 더 이상 경고 수준으로 마무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결국 직위 해제 통보를 받았고 지점장 자리와 경력 25년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는 그의 손끝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안정과 신뢰는 종이처럼 찢겨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이미숙이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에는 아내의 사물 보관함이 비어 있었고 드레스룸에는 그녀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들 기태는 잠시 연락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남기고 집을 비웠습니다. 김현철은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앉아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게 뭐지? 그는 혼잣말을 꺼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여기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는데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만한 벌을 받는 거겠지. 스스로에게 던진 말이 허공에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송미희의 추가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회사와 가정이 한꺼번에 무너진 그는 더 이상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공기업 내부 조사 과정에서 최성구 역시 심각한 징계를 받았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정신적 충격으로 별거를 선언하면서 두 집안 모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진희와 송미희는 잠적했고 사건은 피해자만 남은 비극이라는 기록만 남긴 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강철호는 포기한 듯 한숨만 내쉬며 지방사업소로 전출되었고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평판과 인간관계, 경력, 가정 등 어느 것도 온전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현철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해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화려하게만 보였던 밤거리도 이제는 쓸쓸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 잠깐의 설렘, 가벼운 일탈이 결국 어떤 파국을 만들 수 있는지를 그는 이제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창문을 닫으며 속으로 마지막 문장을 새겼습니다. 삶을 무너뜨리는 건 항상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방심 속 작은 한 걸음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작은 걸음이 얼마나 빠르게 삶을 나락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를 그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한 사람이 평범한 일상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지켜야 할 때 지키지 못한 선택이 때로는 전부를 잃게 한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만남이 결국에는 평생 지켜온 명예도 가정도 모두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순간의 추억을 만들려다 평생 잊지 못할 가슴 아픈 추억을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